오늘은 강의도 강의지만 쉬는 시간마다 전화통에 불이 나가지고요. 실무 때문에요. 저는 상가나 토지 쪽인데 상가 전문이거든요. 상가. 그런데 갑자기 이틀 전에 생수공장 수도권이에요. 큰 게 의뢰가 들어와서 어제 서울에 큰 법인이 있어요. 3대 법인 중이란 그쪽에 이사님을 잘 알다 보니까 물건을 딱 연결했더니 하루 만에 경기도는 생수공장이 나온 게 없대요. 강원도에 큰 게 2개 있는데 뭐 한 200억대가 되거든요. 그 때문에 지금 막 왔다 갔다 막 미팅을 잡아야 되는데 계속 막 전화통에 불이 나다 보니까 막 혼란스럽습니다. 그냥 쉬는 시간은 실무해야 되고 또 강의도 해야 되고 오늘 되게 바쁘긴 바쁘네요. 예. 하다 보니까 뜻밖의 생수공장은 제가 처음 다뤄보거든요. 예. 생각지도 못한 또 경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일단 요약지 계속 볼게요. 요약지 92페이지입니다. 자, 직주분리와 직주접근은 제법 나왔죠. 괄호 1번 직주분리가 4번 나왔고요. 2번 직주접근 1번 나왔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최근 시험은 20회 이후에는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무시했거든요. 혹시 나온다면 한 번 되면 다 득점 가능합니다. 자, 1번 직주분리가 뭡니까? 제목 그대로 직장과 주거지를 분리된대. 멀리 둔대. 멀리 둔대. 거꾸로 2번은요. 직주접근은요. 직장과 주거지를 가까이 둔대요.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그럼 또 가면 2번 보세요. 원인과 결과. 자, 표가 나오죠. 원인 동그라미. 내려가서 결과 동그라미. 왜? 원인 과거에 2번 나왔고 결과가 2번 나왔거든요. 합 4번 나왔습니다. 자, 직주분리 원인 하게 되면 항목 5개 있죠. 도심지가 환경이 악화되니까 외곽지로 나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도심지의 고지가, 도시가 땅값 워낙 비싸니까 외곽지로 나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 도심지가 재개발되게 되면 주택이 철거되겠죠. 그러면 외곽지로 나가야 되겠네요. 직주분리. 또 네 번째, 도심지 공포상 규제가 심해요. 심하니까 외곽지로 나가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밑줄 아세요? 교통의 발달 밑줄. 교통이 발달되는 만큼 외곽지가 수월합니다. 어려운 말 없는 거고요. 다만 직주분리 반대가 뭡니까? 직주접근이죠. 그러니까 직주접근은요. 이상의 5가지 내용들을 그대로 반대해서 가세요. 반대해서 가면 직주접근이 됩니다. 반대해서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도심지형이 악화되지 않고 좋아지더라. 예를 들면요. 도심지가 워낙 좋아지게 되면 도심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두 번째, 도심지의 고지가가 아니고 그걸로 저지가라면, 지가가 싸면요. 도심지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직주접근. 반대해서 가시면 돼요. 세 번째, 도심지 재개발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재개발이 완성이 되었대요. 완성이 되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직주접근입니다. 네 번째, 공포상 규제가 강화되는 게 아니고 도심지가 완화가 돼. 그럼 또 모이겠죠. 마지막으로 교통의 발달 반대가 뭐죠? 교통 체증이죠. 워낙 체증이 심하면요. 도심지로 들어오려고 하겠네요. 예. 반대해서 가면 직주접근이 됩니다. 결과는요. 첫 번째 단어 공동화 현상 동그라미. 얘는요. 이 단어가 2번 나왔습니다. 공동화상. 공동화성이 뭡니까? 하게 되면요. 화살표. 밑줄 하세요. 도심지의 주간, 야간 인구 차이가 커진다. 밑줄. 예를 들어 볼까요? 얘가요. 서울이죠. 그러면 자 여기 보게 되면 성남에 또 좋은 동네 있죠. 분당이었습니다. 분당. 제가 꽤 오래전에 그 서울에 강의 오래 하다 보니까 우연히 분당에도 한 6개월 살아봤거든요. 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분당에서 지하철 전철보다는 오히려 급행버스가 많이 발달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분당은요, 자급 도시가 아니죠. 예. 여기서 잠자고, 아침 출근 시간에는요, 전부 다 하나같이 다 버스 타고, 급행버스 타고, 뭐 강남 갔다가, 여의도 갔다가, 시청 갔다가, 왔다 갔다. 예. 뭐 하죠? 출퇴근. 그러니까 밤에 잠만 자고, 낮에는 텅텅 비지. 얘가 뭡니까? 공동화 현상입니다. 도심지의 주간, 야간 인구 차이가 커진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외곽은 밑줄 하세요. 침상 도시와 영어로 베드타운이에요. 잠만 잔대. 잠만 자요.
세 번째, 도심 고동 비율이 커진다. 말이 어려운데요. 도심 고동 비율이 뭐냐면 쉬운 말로 출퇴근 비율입니다. 출퇴근 비율이 높기 때문에 출퇴근하다 보니까 출퇴근 비율이 높거든요. 높아지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그만큼 자 베드타운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직주분리 결과다. 자 그러면요. 공동화 현상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동화 현상은 도심지의 주간-야간 인구 차이가 커지는 현상이고 또 직주분리 원인 아니고 결과입니다. 결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 2번. 직수조건은 똑같은 말로 도심지를 회귀 현상입니다. 따라서 2번 원인은요. 앞에서 보았던 거 반대석입니다. 반대석. 결과만 볼게요. 결과를 보게 되면 자, 항목 2개 있죠. 도심지 건물의 밑줄 아세요? 고층화 현상 밑줄. 고층화되니까 도심지로 모인다는 말입니다. 또 두 번째로 밑줄 아세요? 도시 회춘화 현상. 도시 회춘화 현상. 자, 이걸요 정확히 말하면요 적어서요 이 꼴 똑같은 말로 도시 재생 단계. 도시 회춘화 현상은 도시 재생 단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포인트는 요거죠. 재생. 재자가 붙어. 여러분 늘 공부하는 거.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도시가 살아나면요. 도심지로 모인다는 말입니다. 직주조건입니다. 7번 내려가요. 한계지. 한계지는 한 번 나왔네요. 한계지가 뭡니까? 1번 의를 보시면요. 자, 밑줄 아세요? 맨 끝에 택지 이용의 최온방권 밑줄. 택지 이용의 최온방권. 택지 동그라미. 택지의 최온방권입니다. 그러면 자 기억나시겠지만은요. 또 이런 그림 볼까요? 도시겠습니다. 도시겠습니다. 자, 도시 구조는요. 한복판이 상가가 많죠. 상업지. 다음 테두리가 주택이 많습니다. 주거지. 다음에 공장이 많습니다. 공업지. 다음에 논이 많죠. 농지, 농업지. 가장 멀리 자 임지. 이렇게 도시가 구성이 됩니다. 테두리가 몇 개? 5개. 1번 테두리, 2번, 3번, 4번, 5번. 자, 한계지는요, 택지형의 최원방권인데, 그러면 최원방권 하게 되면 몇 번 테두리가 한계지입니까? 이때는요, 답은요, 3번 또는 5번 경합일입니다. 원방권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동감에 했죠.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택지는요, 주상공. 네. 택지의 최원방권은요, 주상공. 요까지가 택지형의 최원방권. 요 테두리입니다. 몇 번? 3번요. 얘가 한계지입니다. 한계지입니다. 느껴지 마시겠죠? 의봐갖고. 다음에 2번. 한계지의 집가 수준. 자, 한계지는요. 첫 항목 밑줄 아시죠? 초기에는 집가 상승이 빠르다 밑줄. 두 번째로 밑줄 아세요? 농경지의 집가 수준과는 무관하다 밑줄. 택지와 관계되기 때문에 농경지와는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러면요. 세 번째, 단절지가. 단절지가는요, 한계지와 주변 농지, 임지 간의 현저한 지가 차이인데요. 얘가 뭘 말하느냐? 다시 그림 보세요. 자, 그림 보시면 한계지가 요거죠. 빨간 테두리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도시가 확장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전철역 종점이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입니다. 종점이. 그런데 도시가 더 성장합니다. 이렇게. 커져나갑니다. 도시가 더 성장하면요. 그러면 도시가 이렇게 한계지가 확장되겠네. 이만큼. 맞습니까? 한계지가 확장이 돼요. 그럼 전철도 더 확장이 늘어나겠네. 그러니까 이제 한계지는요. 도시가 발달되는 만큼 이렇게 주로 전철역이나 철도를 따라서 점점 확장이 돼요.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요. 만약 이렇게 한계지가 이만큼 확장되었다면 얘는요. 땅값 무시 못하지. 농지와 택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집값은 엄청 빠르겠지.
그럼 이때, 자, 요거 땅값 얼마 할까요? 그냥 평당 500만 원. 평당 500만 원. 그러면 얘는 뭡니까? 아직까지 농지 임지야. 얘들은 땅값 얼마입니까? 기껏 해본 돈 뭐 한 30만 원 또는 50만 원입니다. 집가세가 얼마나 큽니까? 한 개지 확정되었다 500 하는데 외가촌은 아직 농지 임지가 30, 50만 원 한대. 집가세가 엄청 커져. 얘가 뭐지? 단절지가. 방금 체크했죠? 단절지가. 그래서 단절지가는 한 개지와 주변 농지 임지 간의 현저한 지가 차이를 말합니다. 3번요. 한 개지는 대중교통수단, 그러니까 주로 전철역을 중심으로 점점 연장 뻗어나갑니다. 4번 모두 밑줄 하세요. 자가 한 개지는 차가 한 개지보다 멀다. 자가 한 개지는 자가 동그라미. 맨 끝에 멀다 동그라미. 자가가 차가보다 멀대 무슨 말입니까? 다시 실방 보였어요. 상식적으로. 저 한 개지 확정되었습니다. 이만큼요. 확정되었는데 맞냐? 세대를 산다면, 여러분이 세대를 산다면 굳이 멀리 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세대를 산다면 차가 한 개, 세대를 산다면요 도심지 가능한 이렇게 가까이 살려고 하겠지. 반면에 자, 내 집을 갖고 있다면, 내 집만 살 수 있다면, 내 집 살 수만 있다면요 아무리 멀어도 관계가 없어요. 왜? 내 집이니까. 그래서 우리 집은요 멀어도 관계없습니다. 멀어도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자가 한 개지는 차가보다 멀리 있다. 그러면 4번 보게 되면요 과거 시험은요 자가 한 개지는 차가보다 멀다고 했잖아요. 가깝다 하니까 틀린 답이 되어버렸지. 멀다, 그죠? 여기까지 이용할 때 끝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발 봅니다. 개발은요, 자, 1번 의의와 과정인데요. 고려 1번 개발 의의 있죠. 의의는요, 동함이 1번과 2번인데, 최근 시험은 2번을 물어요. 2번. 동함이 2번입니다. 부동산 개발 관리 육성 법률에서는 개발이란 다음에 어느 하나의 해당 행위를 말한다. 다만 밑줄 하세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자, 시공을 포함해요, 제외해요? 시공은 제외하죠. 그래서 시공은 포함한다 틀린 말입니다. 시공은 제외한다. 요 지문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번, 토지를 건설, 형질 변경, 그리고 니은번,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등등 이런 것들은 모두가 개발인데 다만 시공은 제외된다. 개발은요, 시공은 제외된다. 그리고 3번 내려가죠. 부동산 개발의 과정 7단계 순서가 나와요. 7단계 순서는요, 차례대로 순서 물었기 때문에 순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아이디어 단계 또는 구상 단계, 2단계는요, 전 실행 가능성 분석, 3단계 부지를 확보하고요, 4단계는 실행 가능성 분석, 5단계 금융 단계, 다음에 건설 단계, 마지막으로 마케팅 단계, 7단계 순서 확인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목차 2번, 부동산 개발의 위험. 자, 월포드 교수는요, 개발 위험을 크게 세 가지. 자, 첫째 보고 한 게 있죠? 법 시비. 그래서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인데요. 먼저, 자, 기본적인 내용은 법 시비를 위험을 최대한 줄여보자. 줄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법률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항목.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밑줄입니다.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항목, 밑줄 하세요. 흡수율 분석 밑줄. 흡수율 분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두 번째 줄, 개발업자는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밑줄 하세요. 최대 가격 보전 계약을 체결한다. 밑줄 하시고요. 3번 목차내랍니다. 개발의 타당성 분석인데요. 꽤 많이 나왔죠? 9번 나왔네요. 앞에다가 별표 한 개 하시고요. 먼저 박스 보게 되면 5단계 순서가 나와요. 이 순서도요, 우리 시험은 단독 문제가 2번 나왔어. 그래서 제가
암기시켜드렸죠. 바로 프로야구 지명타자, 지시성타자. 그래서 지시성타자, 지역경제분석, 시장분석, 시장성분석, 타당성분석, 투자분석에서 1번부터 5번까지 그대로 지시성타자가 나옵니다. 이때 네모에서는요,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시장분석 이렇게 부르고요. 4번, 5번 합쳐가지고 타자 합쳐가지고 경제성분석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5단계 순서가 있고 또 줄여서 2단계 순서도 있다. 시장분석과 경제성분석입니다. 그래서 5단계, 2단계 둘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박스 밑에 내려가니까 가로 1번과 가로 2번이 있죠. 1번 시장분석, 가로 2번 경제성분석. 이런요 2단계를 설명하는 2단계. 자, 이걸 볼까요? 먼저 1번 시장분석이 뭡니까? 1번 의부터 보세요. 시장분석은 특정 개발사업에 대한 밑줄입니다.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 밑줄. 채택할까 말까. 채택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면 시장분석입니다. 2번 내용요. 내용은 항목 4개 있죠. 2개만 묶어줘요. 첫 번째, 두 번째 2개 묶어주고요. 묶어주고 적어줍니다. 입지 선정 적어주고. 입지 선정. 첫 번째, 시장 분석은 주로 주어진 부지를 어떤 용도 동그라미, 용도를 이용할까? 용도를 찾는 것이 바로 맨 끝에 괄호 적절한 밑줄. 용도를 찾는 겁니다. 두 번째, 특정 용도에 어떤 부지 동그라미, 부지가 적합한가를 결정하자. 괄호 밑줄, 입줄입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은요, 용도를 찾거나 토지, 부지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입지 선정입니다. 네 번째 한번 밑줄하세요. 자, 타당성 분석은 새로운 개발사뿐만 아니라 기존 개발사에 대해서도 둘 다 필요하다. 둘 다 이루어집니다. 이 문장도요. 여기 장난치입니다. 바꿔볼까요? 타당성 분석은 새로운 개발사에만 필요하지 기존 개발사는 필요하지가 않다. 틀린 말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도 출제되었고요. 3번 시장분석 요소는요. 표에서 복잡한데요. 아직까지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암기법은 패스할게요. 암기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로 2번 경제성 분석입니다. 경제성 분석은 의를 보게 되면요. 시장 분석의 자료를 활용하여 화살표, 개발사업의 밑줄입니다. 수익성 여부 밑줄, 수익성 여부를 평가합니다. 2번 내용은요. 현금 수지 분석 밑줄. 현금 수지 아시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지. 그러면 맨 끝에 뭐가 남죠? 세후 현금 수지, 세후. 이것을 토대로 해서 화살표 밑줄입니다. 최종 투자 결정 밑줄. 어떻게 결정하죠? 괄호에서 단어 3개 있지. 순영가는 0보다 클 때. 내부 순위법은 요 순위보다 클 때. 또는 수익 성지수는 1보다 클 때. 이럴 때 최종 결정을 한대요. 여기까지가 2단계 순서가 됩니다. 참고표. 부동산 분석의 순서 5단계 순서인데 표를 보게 되면요. 5칸이 있죠. 다 5단계입니다. 지시성 타자 5가지입니다. 자, 지시성 타자 5칸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묶어줘요.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 2개 묶어주고요. 얘가 집중 출제가 돼요. 먼저 시장 분석은 한 줄이 있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 지역의 수요 동그라미, 공급 동그라미, 수요, 공급 상황을 분석한다. 시장 분석입니다. 내려가서 시장성 분석은 항목 2개 있죠. 첫 번째, 개발된 부동산의 현재 미래 상황에서 매매 동그라미, 임대 동그라미, 매매, 임대 상황을 분석하면 시장성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은 바로 키워드만 찾는데요. 수요와 공급 나왔다. 시장 분석. 매매와 임대가 나왔다. 시장성 분석입니다. 두 번째 항목, 흡수율 분석 밑줄 하시고 해서 시장성 분석에서 무엇이 필요하다? 흡수율 분석이 필요합니다. 내려가서 타당성 분석은요. 첫 번째 항목, 개발사업이 충분한 밑줄 하세요. 수익성 밑줄, 수익성 여부를 분석하면 타당성 분석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분석은요. 대상 사업을 다른 투자한 안들과 비교 분석해서 밑줄입니다. 최종 투자 여부를 최종 결정입니다. 이상 5단계 순서를 보았고요. 4번 내려가요. 개발의 종류.
1번 신개발, 2번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은 4가지 있죠. 표를 보시면 수복 재개발, 계량 재개발, 보존 재개발, 철거 재개발, 첫 번째, 두 번째 묶어줍니다. 요거 바꿔서 뭐래요? 수복 재개발과 계량 재개발이다. 수복 재개발은요, 수복이 뭡니까? 수복. 수리하고 복구한대. 수복. 수리하고 복구한대. 어떨 때 밑줄 아세요? 노후 불량화 밑줄. 노후화되면, 불량화되면 수리하고 복구하라. 수복 재개발입니다. 그럼 우리 시험은요, 노후 불량화 물어놓고 계량 재개발 틀린 말이잖아요. 바꾸면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에 계량 재개발은 기존 시설을 확장한다. 확장 동그라미예요. 새로운 시설을 첨가한다. 첨가 동그라미. 확장하고 첨가하면 계량 재개발이지. 이래놓고 수복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괄호 2번. 자, 토지의 취득 방법에 따른 분류. 두 번 나왔네요. 필요 보시면요. 크게 4가지. 가로목 보시면요. 단순 개발, 환지 방식 한 번 나왔죠. 매수 방식, 그리고 혼합 방식. 그래서 토탈 3번 나왔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단순 개발 방식은 자, 3번씩 한번 보시면요. 적용예, 밑줄 하세요. 토지 형질 변경 밑줄. 한 칸 올라가서 권리 불변 밑줄. 얘가 무슨 말이죠? 단순 개발. 단순 개발은 여러분들 아시죠? 자, 단순 개발은요, 땅이 100평이 있어요, 100평. 얘를 단순 개발하면요, 그 결과는요, 또 100평이 남아요. 얘가 뭐냐? 개인이 토지 형질 변경 사업 한대요. 형질 변경 사업이다. 얘가 단순 개발입니다. 형질 변경이 되면요, 형질만 바뀌었지 땅 100평이 땅 100평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권리 불변. 면적은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 환지 방식은요, 적용력 3번째 칸. 밑줄 하세요. 토지 구획 정리사업 밑줄. 올라가서 권리 축소 밑줄. 이제 얘는 잘 아시죠? 환지 방식. 원래 소유자가 100평 갖고 있어. 그러면 면적이 줄어듭니다. 다시 말하면 구획 정사업은 간보를 먹고 면적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간보율이 40%라면 얘 다 빠져버리지. 얼마 남더라? 60평. 그래서 구획전 사업은요, 이만큼 구획전 사업에서 간보율 빠지고 결국 60평만 받게 되더라. 그러니까 권리가 축소됐네. 적게 받아요. 권리 축소. 얘가 바로 환지 방식입니다. 매수 방식은요, 적용 예를 보시면 공영개발 밑줄. 올라가서 권리 소멸 밑줄. 그러니까 공영개발은 뭡니까? 이거잖아요. 자, 땅이 100평 있으면요, 권리가 소멸된다. 제로. 뭐 때문에 토지를 수용하거든, 수용. 수용은 보상금 받고 땅 다 뺏겨버립니다. 얘가 바로 공영개발이고 수용 방식입니다. 매수 방식입니다. 다음에 혼합 방식. 혼합 방식은 환지 방식 더하기 매수 방식이다. 혼합 방식. 자,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은 혼합 방식입니다. 혼합 방식. 볼까요? 요거. 환지 방식과 다음에 매수 방식입니다. 합친 게 혼합 방식입니다. 혼합 방식. 그럼 이게 실전에 보게 되면요, 주로 전철역 만들 때요. 또는 철도역.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지역에 이렇게 여기 철도가 지나가요. 철도. 지나갑니다. 만약 여기서 철도역을 짓겠대. 철도역사. 짓게 되면 여기가 개발되잖아요. 그럼 이걸 전부 다, 면적을 이걸 전부 다 수용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 그렇잖아요. 재정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요 역 주변 요만큼 거리만 수용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만큼은 따로 땅 바꿔줄게. 개발해서. 바꿔주고요. 예. 바뀌었다. 그죠? 얘가 매수 방식이고. 얘가 환지 방식. 그러니까 철도역 주변에 전부 다 수용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만큼만 매수하면서 수용하니까 보상을 주면 되겠고요. 얘는요, 어떡합니까?
개발하고 간법을 빼고 땅 바꿔줄게. 이런 땅은요,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죠? 다 돈 되는 거니까, 그죠? 합쳐가지고 얘가 무슨 방식이 된다? 혼합 방식입니다. 그래서 매수 방식과 환제 방식이 합쳐진 때 혼합 방식. 3번 내려가요. 공룡 개발. 공룡 개발은 표를 보시면 첫 번째 의의하고요. 네 번째 장점. 요것만 체크할게요. 의의는 두 줄이 있죠. 밑줄 아세요? 국가 등 공공기관 밑줄. 공적인 주체예요. 토지를 밑줄합니다. 매수 강제 취득 밑줄. 즉 수용 방식입니다. 장점 내려가요. 장점 보시면요. 1번, 2번, 3번. 1번 밑줄합니다. 택지의 대량 공급 밑줄. 그 다음에 2번요. 계획적 토지용 밑줄 하시고 과거에 출제됐습니다. 또 공룡개발은요. 밑줄합니다. 3번 개발에게 사회적 환수가 가능하다 밑줄 하시고요. 4번 내려가요. 민간개발 꽤 많이 나왔죠. 11번 4번 앞에다가 별표 1개. 오른쪽 페이지 괄호 5번요. 민간 투자 방식 7번 나왔죠. 괄호 5번 앞에다가 별표 1개. 괄호 4번 5번 집중하세요. 나왔다면요. 1순위입니다. 개발에서. 괄호 4번 민간개발입니다. 표를 보시면 자체개발, 지주공동개발, 사업 위탁형, 토지 신탁형, 컨소시엄 방식, 등가교환 방식, 신차지 방식입니다. 하나씩 봐요. 먼저 자체개발은요. 1번 토지 소유자가 전부 다 하는 게 자체개발입니다. 그래서 2번 장점은요. 밑줄입니다. 개발 사업의 이익은 모두 소유자에게 귀속.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사 바꿔버리면 장난칩니다. 언제? 16회 때. 개발 이익은 모두 소유자인데 말사 바꾸었어요. 건설업자에게 귀속이 된다 하면 틀린 말이잖아요. 이것도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모두 가져가요. 단점은요. 모두 밑줄입니다. 사업의 위험이 높아요. 자금 조달의 부담도 크다 밑줄 하시고요. 사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두 번째 지주 공동사업, 지주 공동개발이 필요합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지주 공동사업입니다. 세 번째 사업 위탁형, 위탁 동그라미. 네 번째 토지 신탁형, 신탁 동그라미. 두 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사업 위탁형과 토지 신탁형이다. 두 개를 잘 비교합니다. 사업 위탁형은 말 그대로 등기가 안 넘어가죠. 사업만 위탁합니다. 따라서 1번 소유자가 개발업체에게 사업만 의뢰하고 밑줄 하세요. 개발업자는 시행을 대행하는 것에 대하여 수수료를 치는 방식이죠. 수수료가 목적입니다. 2번요. 토지 신탁과 유사하지만 밑줄 하세요. 사업은 소유자 명의 밑줄. 왜? 등기를 안 넘겨줬죠. 사업만 위탁했으니까 사업은요. 소유자 명의로 합니다. 다음에 오른쪽. 토지 신탁이요. 신탁은 무조건 등기가 넘어가죠. 넘어가니까 또 하면 2번 보게 되면요. 사업 위탁 방식과 유사하지만 밑줄 하세요. 신탁 회사에게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 밑줄.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다음에 컨소시엄 방식 여러분 그대로 읽어보시고요. 등가 교환 방식은 1번 개념봅니다.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건축비를 부담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밑줄 하세요. 토지 가격과 건축비의 비율에 따라서 각각 나누어 갖는 방식 밑줄. 나누어 가집니다. 따라서 2번 모두 밑줄. 대물 변제 방식으로 개발업자는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신차지 방식은요. 자, 차지가 뭐죠? 차지. 바로 차지, 빌린다. 땅을 빌리는 거죠. 빌려서 개발합니다. 따라서 3번 모두 밑줄. 차지 계약이 종료가 되면 토지는 무상으로 소유자에게 반환되지만 건물은요. 개발업자가 짓기 때문에 시가로 양도한다. 시가 동그라미. 건물은요. 시가로 양도하지. 건물도 무상으로 틀린 말입니다. 무상이 아니고 시가로 양도합니다. 자, 5번요. 민간 투자사업 방식 7번 나왔죠. 최근에 잘 나와요. 최근에 계속 나옵니다. 1번 BTO, 2번 BTL, 다음 페이지 3번 BOT, 4번 BOO 방식입니다.
얘는 해석 충분히 되시겠죠? 자, 1번. B는 건설, T는 이전, O는 운영만 찾으면 되겠네요. 따라서 어휘 보시면 사회에 간접 답은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준공 동그라미 건설 나왔죠. 당해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 등에게 이전된다. 이전 동그라미 이전 T가 나왔고요. 계속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운영권을 근거로 하여 시설을 운영한다. 운영한다. 운영 동그라미. 그래서 키워드만 찾으면 그대로 BTO 방식이 됩니다. 2번요. BTL 방식은 B는 건설, T는 이전, L은 리스, 임대죠. 그래서 어휘 보시면 BTL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한 후 건설 동그라미, 국가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전 동그라미, 그리고 국가 등에게 시설을 임대한다. 임대 동그라미. 그대로 키워드만 찾으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3번. BOT 방식은 B는 건설, O는 운영, T는 이전만 찾으면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사업 시행자가 예수지 시설을 건설하고 건설 동그라미, 시설의 운영을 통해서 운영 동그라미, 계약기간 종료 시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나 지자체에 이전한다. 이전 동그라미. 그대로 BOT 방식입니다. 4번. BO 방식은 B는 건설, O는 오운 소유자, 다음에 O는요, 자, 운영. 따라서 어휘 보시면요, 자,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준공 동그라미 건설 나왔고요. 사업 시행자의 당해 시설을 소유권, 소유 동그라미 및 운영권, 운영 동그라미. 그대로 키워드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TDR 제도, 개발권 양도제. 1번 어휘부터 볼까요? TDR은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합니다. 분리 동그라미. 자, 분리해서 개발이 제한된 밑줄합니다. 보전지역 내에 토지 소유자의 우발 손실을 우발 이익으로 보상 밑줄. 자, 장점, 세 번째 장점 내려가죠. 자, 지역지구지 한계를 보완하여 형평성을 높인다. 형평성 동그라미. 그래서 자, 지역지구지 한계를 보완해서 형평성 문제 해결입니다. 형평성. 단점은요, 단점은 두 번째 줄. 중간에 밑줄 하세요. 개발 가능 지역에 과밀과 혼잡을 가중시킨다. 그래서 TDR을 인정하는 만큼 그만큼 초과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 가능 지역은 그만큼 과밀과 혼잡을 초래합니다. 개발은 여기까지 정리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는요 따로 타임 끊어주고 다음 파트에서 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문제 봅니다. 자, 문제집 289페이지입니다. 기출문제. 한 장 넘어가요. 이용은 뭐 나올 만한 게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개발입니다. 3번. 개발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22대죠. 틀린 것은 1번. 자, 법 시비를 묻네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자에게 주는 부담은 법 시비 중에서 시장 위험 맞죠? 옵니다. 2번요. 보존 재개발하는 순간 바꿔서 물어볼 수 있겠네요. 현재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화된 이유만 제거한대요. 노후 불량화되면 수리하고 복구하죠. 그래서 계량 보존, 자, 보존 아니 틀렸죠. 수복 재개발. 따라서 노후 불량화된 이유만 제거한다. 보존 틀리고요. 수복 재개발입니다. 틀린 답 2번이네요. 3번. BOT 방식은 B는 건설, O는 운영, T는 이전을 찾으면 되겠네요.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한다. 건설 동그라미. 일정 기간 소유 운영한다. 운영 동그라미. 사업이 종료한 때 국가 등에게 시설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전 동그라미. 그러니까 BOT 그대로 나왔네요. O입니다. 4번요.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상황에서 매매 동그라미, 임대 동그라미, 매매하고 임대 상황을 분석하면 시장성 분석 맞네요. 옳은 질문입니다.
5번요. 도시 환경 정비사업 공법적인 내용이죠. 따라서 자, 쭉 읽어보시면 맨 끝에 세 번째 줄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이다 해서 맞는 말입니다. 틀린다 2번요. 4번 개발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야 돼요. 옳은 것. 자, 지문 5개죠. 골라봅니다. 1번 기업번 부동산 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조성,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또는 설치될 예정인 것을 공급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한다 맞죠? 포함하면 틀린 말이고 제외된다? O입니다. 옳은 지문. 4번요. TDR 제도는 개발 제도로 인해서 규제되는 보존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 손실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로서 맞죠? 현재 널리 시행되고 있다. 얘는 아니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도입 안 되었죠.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된다 틀렸습니다. X. D번 흡수율 분석은 부동산 시장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맞습니다. 과거 추세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아니죠. 항상 흡수율 분석은요. 과거 추세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합니다. 반드시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얘가 나와야 됩니다. 미래가 빠져있네요. 과거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합니다. D번도 들었습니다. X. 리얼번요. 개발 사업에서 이제 법 12 문제. 법 12 중에서 법률적 위험은 용도 지역지구제 같은 공법적인 측면 맞죠? 소유권과 같은 사법적 측면에서 형성이 된다. 맞습니다. 옳은 지문. 미연번.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은 개발자마다 채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자, 옳은 것은요. 기역번, 리얼번, 미연번이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번입니다. 자, 개발 사업에서 틀린 것은 25위 때네요. 틀린 것은 1번 민감도 분석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여 시장의 추세를 파악한다. 자, 얘는요 민감도 분석이 아니고 흡수율 분석이죠. 그래서 흡수율 분석의 설명이죠. 그래서 민감도 분석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 틀렸고요. 자, 2번, 3번 묶어줍니다. 2번 시장 분석, 3번요 시장성 분석. 시장 분석은 자 부동산에 관련된 시장의 수요 동그라미, 공급 동그라미, 수요 공급 상황 분석이다. 그대로 맞네요. 시장성 분석은 현재나 미래 상황에서 매매 동그라미, 임대 동그라미, 매매 임대하면 시장성 분석 맞습니다. 옳은 질문. 4번은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개발의 7단계 순서에 있죠. 그중에서 자 아이디어 단계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 두 번째 단계를 말합니다. 이것은 개발 사업으로 예상하는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한다. 계략적으로 분석하면요 예비적 타당성 맞습니다. 옳은 질문입니다. 정답 1번 들었습니다. 다음에 10번 문제는 동그라미는 아니지만은요 일단 체크표 하시면서 이런 문제도 나온다면요 교재에 없더라도 득점하는 게 충분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재를 벗어나서 우리 알고는 공부 능력으로 얼마든지 풀 수가 있거든요. 자 봅니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의 사업성에 어떤 영향? 부정적 영향. 자 긍정은 뭐래요? 부정은 뭐래요? 부정은 묻죠. 이 박스 보기 좀 보시면서 긍정, 부정만 구별하면 됩니다. 긍정, 부정. 자 먼저 첫 번째 건설 자재값이 너무 비싸. 긍정, 부정? 부정. 두 번째 일반 분양의 분양가가 상승한다. 조합은 긍정이다, 부정이다? 조합은 좋죠. 조합은 긍정이죠. 이는 긍정. 세 번째 조합원의 부담금이 인상이 되면요 긍정, 부정? 부정. 용적률이 할증되면요 긍정, 부정?
아주 좋죠. 긍정. 다섯 번째, 이주비 대출 금리가 매력 안 돼. 조합은 좋은 거죠. 긍정.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면 안 좋죠. 부정. 기부천합 줄 땅들이 늘어나면요, 손해보는 거죠. 이것도 부정이죠. 그래서 부정은요, 첫 번째, 자재값 상승. 세 번째, 부담금 인상. 여섯 번째, 공사기간 연장. 다음에 일곱 번째, 기부천합 증가. 해서 네 개죠. 정답 4번. 예. 다음 페이지. 14번요. 14번. 개발 방식의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공용 개발 방식은 외부 효과 등으로 부동산 시장 실패를 보전하고 토지의 계획적 이용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한다. 그대로 맞습니다. 옳은 질문. 2번요. 등가 교환 방식은 나누어 가지죠.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자가 건축물을 건축해서 그 기회에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지분을 나누어 가는다. 맞네요. 옵니다. 3번요. 사업 수탁 방식은 등기를 안 넘겨주죠. 사업만 맡기는 거잖아요. 따라서 사업의 전반이 토지 소유자 명의로 한다. 맞습니다. 이때 개발 지분을 소유자와 개발업체가 공유한다. 아닙니다. 얘는요, 개발 지분은 소유자가 전부 가져가요. 소유자가. 그럼 개발업체는 뭡니까? 수수료만 받죠. 그래서 개발업체는요, 공유가 아니고 개발업체는 수수료 문제, 수수료만 받게 됩니다. 4번까지 볼게요. 토지 신탁 방식은, 신탁은 등기가 넘어가죠. 넘어가니까 토지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신탁에서에게 이전이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신탁에서는 소유자가 약정에 의해서 수익 정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 정권의 소유자에게 수익을 배당한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답 3번이요. 다음 페이지. 16번.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부터 봅니다. 1번. 자, 공공개발은 땡땡 제2섹터 개발을 하는데 계속 먼저 볼게요.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이 인허가 등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한대.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민간하고 공공기관이 같이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 민간하고 공공이 같이 하게 되면 정부 민간 공동개발입니다. 1번 내용은요, 정부 민간 공동개발이죠. 정부 민간 공동개발은, 자, 첫 단어가 공공개발이 아니고 제3개발. 제3개발이죠. 정부 민간 공동개발은 공공개발 틀렸고 제3개발. 제3개발입니다. 제3개발. 그리고 이것을 제2섹터라고 제3섹터. 3자가 들어야 됩니다. 제3개발이고 제3섹터가 바로 정부 민간 공동개발입니다. 틀렸고. 2번 BTL, 3번 BOT, 3번 BTO, 4번 BOT, 5번 BOO. 충분히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2번요. 자, BTL 방식은요, 사업자가 시설을 준공한다. 준공 동그라미. B가 나왔죠.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시설에 수익을 가진다. 수익 동그라미. 수익이 바로 운영이죠. 운영. 오플레이트 O죠. 일정의 기간과 후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 등에게 귀속시킨다. 귀속 동그라미. 귀속은 이전이죠. T. 합치 뭡니까? BOT. BOT죠. BTL 틀렸고요. BOT. BOT 설명입니다. 3번요. 사업 시행자가 시설의 준공과 함께 준공 동그라미. 건설 B가 나왔죠. 소유를 국가 등에게 이전하고 이전 동그라미. T가 나왔죠. 해당 시설을 국가 등에게 임대한다. 임대 동그라미. 합치는 거 뭐지? BTL이죠. BTL. 3번 틀렸죠? BTL. 4번요. 시설의 준공과 함께 준공 동그라미. 건설 B가 나왔습니다.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등에게 귀속이 된다. 귀속 동그라미. T가 나왔죠.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에 시설의 운영권까지 운영 동그라미. 그러면 BTO죠.
BTO. BTO. 4번 틀렸네요. BOT 틀리고 BTO. 5번요. 시설의 준공에게 준공 동그라미 B가 나왔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과 소유 동그라미. 운영권, 운영 동그라미. 그럼 뭐죠? BOO죠. BOO. 그래서 5번이 맞네요. 정답 5번. 정답 5번입니다. 자, 기출문제 마치겠고요. 예상문제 넘어가죠. 예상문제. 예상문제 봅니다. 예상문제 뒤로 쭉 넘어가죠. 305페이지. 305페이지. 예상문제. 먼저 01번 이용활동. 이용활동은 자, 참고로 제가 3번 문제는 풀어드릴게요. 푸는 만큼 도움될 거니까요. 3번. 부동산 이용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305페이지예요. 옳은 것은 1번 도시 회춘화 현상. 요거 기납니까? 도시 회춘화, 도시 재생, 재개발, 재건축. 도시 살아났잖아. 재개발, 재건축. 도시 회춘화. 얘는요, 직주 분리요, 직주 접근이에요. 직주 접근이죠. 그러니까 도시 회춘화 현상은요, 도심지 아파트가 고층화됨에 따라서 뭔가 재개발되었네. 도심에 거주하는 소득계층이 저소득에서 중고, 소득 유입되었다. 맞죠? 이게 바로 직주 접근입니다. 유입되면서 동네가 좋아지니까 주택의 상향료가 좋아졌다. 맞죠? 정답 1번. 정답 1번입니다. 2번요. 직주 접근은 교통의 발달, 틀렸지. 교통 체증이죠. 교통이 체증되게 되면 도심지로 전부 다 들어가려고 합니다. 교통 발달은요, 틀렸죠. 교통의 체증 또는 도심의 재개발로 인하여 건물의 고층화성을 초래한다 해서 교통 발달 틀렸습니다. 교통 체증. 3번 직주 분리는 원인 묻죠. 도심의 환경 악화, 고지가 그리고 공동화로 발생한다. 자, 3번은요. 지주분리 원인을 묻는데요. 공동화 현상은 지주분리 원인 내고 결과잖아. 결과. 얘를 빼야 되겠죠. 공동화 현상은 원인 내고 결과니까 얘를 빼야 됩니다. X. 4번요. 도시 확산 스포를 현상은요. 외곽지로 무지성이 확산합니다. 스포를 현상은 도시의 중심 업무지구, 중심지에서 나타난다. 중심 업무지구가 아니고 외곽지. 외곽지죠. 그래서 중심 업무지구 들리고 외곽지에서 나타나는 확산 현상입니다. 틀렸고. 5번요. 토지의 집약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토지 부정성, 땅은 절대 부족하니까 집약적 이용 필요합니다. 집가 상승, 집약도를 높여야 되겠죠. 경유율의 감소는 아니지. 증가죠. 경유율의 증가가 바로 집약도를 증가시키잖아요. 감소 들었습니다. 증가. 정답 1번. 다음에 목차 02번 개발은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